나는 토목이다, 나는 뭐 건축직이다, 사회복지직이다, 관련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뭐 엘리베이터, 복도 뭐 이런 거 전부 소독을 해야 돼. 저도 그렇다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와서 여기 확진자 나왔냐? 뭐 그 사람은 뭐 몇 동 몇 호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오랜만이죠, 되게. 2달 만에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왜 이렇게 2달 만에 찍게 되었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업무가 이제 굉장히 바빴어요. 기존에 하는 업무에서 또 코로나 대응 업무까지 겹쳐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연구내 촬영은 좀 약간 뒷전으로 미루게 됐고요. 100일 넘게 이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공무원이 어떤 대응 업무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하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 이외에 어떤 업무가 또 추가됐는지. 각 구청과 시청마다 상황실 근무를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네. 거기 근무도 해야 됐었고요. 네. 공공청사에 열감지 카메라 방문자 기록하는 거 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했었고, 자가격리자들이 발생했을 때 1대1로 전담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고, 다중 이용시설 점검 나가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달봉님은 다 근무 지원 하셨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계속하고 추가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해왔었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업무를 하면서 좀 어려웠다든지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은 보건 계열 쪽 부서도 아니고 직렬도 보건 계열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들도 해야 됐는지도 몰랐고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선별진료소 근무를 현재는 의료진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적이 아주 잠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거기 근무를 서게 돼가지고 방호복이랑 그렇죠. 마스크 다 하고 네네.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심 환자들이 검사 받으러 오는 곳이잖아요. 네네. 체크 다 하고 열 재고 안내를 했었는데, 이렇게 일이 발생하면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달봉님이 말씀하신 게 공시생분들이 특히나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달봉님은 토목직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건소 계열 쪽 근무도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근무 지원을 전체 공무원들이 직렬 불문하고 다 근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난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요. 나는 토목이다, 나는 뭐 건축직이다, 사회복지직이다, 관련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은 다 근무 지원을 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근무 때 기억에 남는 거나 힘드셨던 근무가 있으신가요?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근무했었고, 올해 1월부터 이제 부서가 감사 담당관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면서 다시 근무 명령이 났어요, 보건소로. 대응하려면은 그만큼 이제 인원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 명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보건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전 차원인데, 요것만 해도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이 가끔씩은 드는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저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데다가 뭐 점검을 나간다던가 근무를 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노래방 시설 점검을 갔었는데 아무래도 늦게 문을 여니까 밤에 점검을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홍주님 또 야근이 더 잦아지셨겠네요. 야근이 더 잦아졌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루틴화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은 비상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좀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시간 불문하고 계속 야근하고 또 주말에도 나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볼 때마다 서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하죠. 고생해, 파이팅해, 몸 조심해, 마스크 꼭 쓰고 다녀, 손 씻고 다녀, 이러고. 잘 지냈어요? 아니요.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잘 못 지내고 있었겠죠? 그쵸. 근데 얼굴이 되게 생글생글하네요. 오늘은 좀 신경 쓰고 나왔는데 저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많이 만났잖아요. 아니, 길 가다 만났는데 저보고 왜 이렇게 초췌하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구청에 있는 거주민 같은 느낌으로 심영님은 부동산 정보과의 지적직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했어요?
지적직이라고 하면 이제 토지 관련해서 흔히 많이 하잖아요. 재난 상황이 일어나고 보니까 별의별 데 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있을 건데 보통 질병이라고 하면 보건소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곳들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저는 통신 일만 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막 비상근무를 연속적으로 엄청 길게 하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굳이 뭐 보건직이 아니더라도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떠한 곳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점 우선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꼬북님은 어떤 업무를 했어요? 상황실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요. 정부의 중대본이 있다면 각 지자체마다 재난대책 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문의를 받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코로나 관련 문의, 뭐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사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전화를 계속 받는 업무예요. 반복되는 전화가 많죠. 네, 반복되는 것도 많고 예상치 못한 질문도 많고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어요? 거의 동선 공개해달라는 전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공개를 하다가 이게 사생활에 문제가 되면서 그 후로 이제 공개 범위를 되게 좁히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확진자 주소 알려달라는 전화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안 되죠. 알려주면 안 되죠? 근데 저희도 몰라요. 그러면은 심영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주로?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이제 방역인데 네. 확진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모르고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그 아파트 단지를 전부 소독을 해요.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독 시작을 하면 빠진 동은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를 하면서 방역 업무를 했었죠. 모든 층을 다 소독한다는 얘기예요? 뭐 엘리베이터, 복도 뭐 이런 거 전부 소독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다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와서 여기 확진자 나왔냐? 뭐 그 사람은 뭐 몇 동 몇 호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뭐 동까지는 알 수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뭐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확진자 이 아파트 단지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몇 동 몇 호냐고 알려줄 때까지 전화할 거라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확진자의 주소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공개를 했었지만 지침이 계속 개정되고 변경되면서 이제 저희도 알 수 없고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게 원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지 못해도 이해 바랍니다. 코로나19만 했었으면 좀 괜찮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여의도는 또 벚꽃이 유명하죠. 아니 취소됐잖아. 벚꽃이 유명한데 취소됐죠. 네.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안 되니까 애초에 우리 차단하자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띠 매고 피켓 들고 거리두기 합시다. 벚꽃길에 이제 또 사람들 못 들어오게끔 애초에 입구에서 차단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통제하는 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애초에 차단하다 보니까 또 확산을 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와중에도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누가 봐도 벚꽃 보러 온 커플인데 자기네 아파트를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저 거기 지리 다 알거든요. 아파트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없다고 하고 돌려보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놀러 오신 분들이 못 들어간다 통제를 하니까 대부분 돌아가 주셔서 감사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또 사회적 거리 운동 하니까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돌리고 어떤 교회들은 안 된다. 이제 꼭 모여서 해야 된다 해서 교회 점검도 다니긴 했는데 교회 가서도 1m, 2m씩 간격 직접 떨어뜨려 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해산하면 구청에 돌아오고 불철주야 주말도 없이 진짜 그렇게, 일요일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되니까 화장할 때 너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화장 예쁘게 다 해놓으면은 마스크에다 기부를 하니까 마스크가 자꾸 살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눈화장 위주로 좀 많이 뭐 개발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눈화장에 좀 더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화장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좀 마스크를 착용해서 확산을 또 예방하는데 또 다들 도와주셔야죠. 꼬붕도 오늘 촬영하느라 화장한 거지 평소에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는 거지? 그럼요. 역학조사, 역학조사. CCTV.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진자 CCTV를 보고 다녔거든요. 동선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핸드폰 통신이나 이런 걸로 추적하는 줄 알았는데 CCTV를 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진자가 갔다고 한 그 장소들이 다 가가지고 이걸 다 확인하면서 확진자랑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둘 다 마스크를 안 쓴 경우에 찾아서